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카스퍼스키 소개와 주요 제품을 설명하게 된 리드솔루션 문상고 이사입니다. 오늘은 카스퍼스키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떠한 제품을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퍼스키 본사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지사는 2014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00개 국가에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4억 2천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 솔루션은 엔드포인트 통합 보안, 서버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 외에도 포스 및 임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산업용 제어 시스템인 OT 보안까지 보안의 전 영역에서 업계 선두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는 매년 독립기관 테스트에 참여하여 제품을 테스트 받습니다. 2023년에는 100번의 참여를 하였으며 그중 1위를 93번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타사보다 월등한 보호력을 가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카스퍼스키의 우수성을 나타냅니다. 카스퍼스키는 윈도우, 리눅스 제품에서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카스퍼스키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카스퍼스키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설을 강력한 데이터 보안 규정과 중립국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취리히로 이전했습니다. 투명성 센터에서는 위협 분석, 보안 검토,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프로세스를 포함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를 검토하고 중앙 관리를 포함한 엔드포인트의 소스코드, 모든 버전의 빌드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검토합니다. 또한 매년 독립기관의 감사를 통해 카스퍼스키 정보 보안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센터는 스위스 취리히, 스페인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현재 10개가 완성되어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는 랜섬웨어를 보호하는 엔드포인트, 솔루션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XDR과 지능형 공격을 보호하는 APT 솔루션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CWPP는 단 하나의 솔루션 라이선스로 모든 형태의 서버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기업 내부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 가상화된 서버, 프리베이트 클라우드, 그리고 AWS, 애저, GCP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서버들까지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망별로 별도의 중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중앙관리 시스템들을 다시 상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층적 관리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IaaS, PaaS 형태의 클라우드는 물론이고 SaaS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보호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시스 내에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도 방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CWPP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중앙 관리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윈도우 서버와 리눅스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안티 멀웨어 기능뿐만이 아니라 랜섬웨어 차단, 취약점 방어, 호스트 방화벽, 시스템 무결성 검사, 매체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입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 에이전트 방식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들에 매우 가벼운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만 파일 스캔만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보안 가상 머신에서 수행하여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파일 스캔에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을 경감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리스 방식이 있습니다. 일체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악성 파일과 행동을 탐지하고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중앙관리 서버인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센터는 AWS, 애저 등 퍼블릭 클라우드와 API로 통합되어 있어 현재 조직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 중인 서버 현황을 단 하나의 중앙관리 서버에서 쉽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클라우드의 오토 스케일링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카스퍼스키 중앙관리 서버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리전, VFC, 서브넷, 별로 운영 중인
서버 현황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가상화 서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추얼머신에 카스퍼스키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좀 더 많은 보안 기능을 사용하되 VM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트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이트 에이전트는 전통적인 에이전트 설치 방식과 같은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메모리, 프로섹스 보호, 어플리케이션 제어, 매체 제어, 웹 접속 및 메일 보안, 랜섬웨어 차단, 취약점 차단, 방화벽 등 제공해야 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리소스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안티바이러스 스캐닝만 별도의 보안 가상 머신 서버 한 대에서 수행하여 가장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는 작업을 VM에서 제거함으로써 버철, 머신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VM 서버가 수행해야 할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VM웨어 환경에서 동일한 바이러스 스캔 엔진을 각각의 버철 머신에 설치하고 바이러스 스캔 작업을 하는 것은 비싼 버철 머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겁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VM웨어 이용한 가상화 환경에서 각각의 버철 머신에 아무런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각각의 버철 머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에이전트리스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방식은 각각의 VM에서 안티바이러스 스캔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보안 가상 머신에서 모든 바이러스 스캐닝을 수행합니다. 또한 안티바이러스 기능 외에도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해드리는 그 밖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안티바이러스, 네트워크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파일 무결성 검증, 취약점에 대한 방어, 랜섬웨어 방어, 컨테이너 보호, 매체 제어, 웹 접근 제어 등 클라우드 워크로드 상에서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이 제공해 드려야 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클라우드의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도 물론 제공해 드리며 특히 꺼져 있는 도커에 대한 검사도 수행하는 독보적인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랜섬웨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기능은 랜섬웨어 프로그램의 시그니처를 탐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 기법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카스퍼스키 안티크립터 기능은 원격지에서 스토리지 서버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한 후 원본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에 알려지지 않은 랜섬웨어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파일 무결성을 모니터링하고 리포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EU GDPR, PCI DSS의 의무사항을 만족하기에 해당 규제 준수가 필요한 조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제한된 운영 인력으로 많은 클라우드 서버들의 로그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인프라가 옮겨가면서 기존 보안 조직의 운영 방침을 데브옵스 등의 여타 조직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시큐리티는 모든 시스템의 로그들을 검토하여 의미 있는 로그들을 선별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며 중요한 로그 발생 시에는 알람을 발송해 드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프리베이트 클라우드,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이 분산됨으로써 기존과 같이 네트워크 경계선에서 방화벽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의 방화벽을 중앙관리 서버에서 단일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카스퍼스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도에스 공격, 웜 공격 등 네트워크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도 제공해 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차단하는 기능 역시 제공해 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의 행동 특성을 탐지하여 랜섬웨어, 트로이 목마, 백도어 등을 탐지하고 방어하여 드립니다. 자동 취약점 방어 기능은 카스퍼스키가 자랑스러워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APT, 랜섬웨어 등은 주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왼쪽 정보들은 저희의 익스플로잇 방지 기능이 알려지지 않은
MS의 취약점을 찾아 MS에게 정보를 제공한 내용들입니다. HIPS 기능이 있어 공격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탐지 방어합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엑셀 파일을 열려고 하거나 암호화하려고 하면 이를 차단해 줍니다.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허용 여부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USB, CD-ROM 드라이브 허용되지 않은 와이파이 접근 차단 등의 매체 제어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URL과 IP 등에 대한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URL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악성 시트에 대한 접근 차단 및 비업무 사이트의 업무 시간 내 접근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며 HTTPS와 같은 암호화 프로토콜에도 적용됩니다. 심과의 통합을 지원하기에 다른 보안 장비 로그와 상관 분석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및 침해 사고 분석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XDR로 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ED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스퍼스키 EDR은 솔루션의 구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위협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운영이 까다롭지도 않으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원클릭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CWPP 솔루션이 위협 행위를 탐지 제거하는 데에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CWPP 솔루션은 악성 행위 자체 또는 악성 코드만 탐지 제거할 뿐 위협의 전후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공격은 단순하지 않고 다단계 침투 기법을 사용하기에 상위 프로세스와 하위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체 그림을 확보해야 적절한 킬체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XDR의 관리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성공적으로 차단된 조치사항을 보실 수 있으며 악성 파일의 체인 구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에서 즉각적인 악성 파일 실행을 차단할 수 있고 필요시 해당 워크로드를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클라우드망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악성 파일의 해시 값을 클라우드망 전체가 공유하여 해당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합니다. 악성 코드의 네트워크 활동 분석 정보를 NDR 등과 연계 공유하여 클라우드망 전체가 해당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XDR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XDR로 가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ND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DR은 워크로드에서 동작하기에 악성 행위 및 악성 코드를 개별 워크로드에서만 탐지합니다. 그렇기에 엔드포인트에서 탐지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공격의 침입 진행 경로를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NDR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정보와 EDR을 통해 엔드포인트에서 얻어진 정보를 상관 분석하여 공격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적정한 킬체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XDR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위협 탐지를 위하여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툴이 심인데요. 심은 각종 내부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취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안 사건 대응 및 위협 사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IPS의 로그에서 공격 탐지 로그를 발견하였을 경우 동일한 공격자 IP가 방화벽, VPN, 메일 서버 등의 로그에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여 추가 공격이 존재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다른 공격 유입 경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공격의 침투 경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초에 누군가가 공격의 흔적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EPS이던 이메일 서버이던 누군가가 공격의 흔적을 찾아주어야만 그 로그를 근거로 다른 보안 장비의 로그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보안 장비에서도 공격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면 상관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상관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인 침해 지표가 필요합니다. 즉, Indicator of Compromise IOC가 필요한 것입니다. IOC가 심과 SOA에 공급되어야만 상관 분석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IoT, 다양한 웹,
모바일 앱의 증가, 차세대 방화벽, 차세대 IPS 및 IDS 등이 진화함에 따라 수많은 로그들이 심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반적인 보안 경고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안 담당자들은 중요한 경고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채 그 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고 분석 또는 위협 제거 활동 대신에 보안 경고의 분석 대상 여부 선별에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경고들은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보안 담당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평균 공격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IOC를 인텔리전스라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IOC들은 인포메이션일 뿐입니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통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위협의 침해 지표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에 있는 해시값, IP 주소, 도메인 네임과 같은 정수나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침해 지표를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안 장비 관점에서 보면 시그니처 기반 장비인 IDS, IPS, 안티바이러스, 파이어월, URL 필터링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시그니처입니다. 그러나 보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정수나 문자 값으로 나타낼 수 없는 네트워크 호스트 구조, 공격 툴, TTPS, 즉 전술, 기술, 절차로 표현되는 침해 지표들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정형화될 수 없는 내용이 인텔리전스입니다.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TI입니다. TI는 보안 운영 사이클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가 우리 회사 기관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위협 그룹이 우리 회사 또는 기관의 사업 분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사용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수많은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천 건의 경고 중에서 어떻게 참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 정보를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경고를 선별해낼 수 있는가? 공격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가?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협 지표가 있는가? 어떤 시스템, 어느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는가? 위협 인텔리전스에도 많은 영역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브랜드 프로텍션과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가 다크넷 검색 서비스와 함께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IOC와 그에 대한 배경 정보인 컨텍스트, APT 크라이메어 리포팅 서비스, 위협 분석 서비스 등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심에서 위협 탐지 후 콘텍스트를 이용하여 SOAR을 이용하여 다단계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협 인텔리전스 IOC는 기존의 시장에 잘 알려진 SIEM, SOAR 등과 쉬운 연동을 위한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API를 연동한 것은 SIEM에서 탐지된 IOC를 위협 인텔리전스 제조사에 보내 그 배경 정보인 콘텍스트를 받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쨌든 내부에서 발생한 보안 이벤트가 외부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패소해망에서는 API를 이용해 탐지된 IOC의 컨텍스트 정보를 받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URL IOC 데이터 피드 중 한 개의 리코드 예입니다. botnet curl. 촘라는 한 개의 IOC에 대한 많은 콘텍스트들이 포함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OC 데이터 피드 공급자는 이러한 콘텍스트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를 페인 텍스트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실무에 엄청난 장점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폐쇄망에서 운영 가능, 두 번째 장점으로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장점으로 프리베이트 CTI 구축 가능, 여기에 IOC와 콘텍스트를 이용한 프리베이트 인하우스 CTI 플랫폼까지 제공한다면 좋을 겁니다. 사실 SIEM이나 SOAR는 고가의 장비들이고 시스템 자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존에도 하는 일이 많아 시스템 자원이나 EPS 라이선스가 부족했는데 추가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의 IOC와 콘텍스트 매칭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면 SIEM의 증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 공급자가 CTI 플랫폼을 제공한다면 이 CTI 플랫폼이 로그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SIEM으로 전송하기에 SIEM은 단지 받은 결과값을 이용하여 대시보드만 그리면 됩니다. 값 비싼 SIEM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분석 속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카스퍼스키의 4조 500명 글로벌 연구 및 분석팀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사이버 위협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대응하여 보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더 다양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